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나를 덮쳤습니다. 68 이 늙은 몸뚱이가 죽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웬 시커먼 팔뚝이 나를 화락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까만 얼굴에 젊은 병사가 제 몸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지요. 포탄 파편이 그의 등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시오, 노인장?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국의 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그 눈빛 말입니다. 때는 1951년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한국을 지키겠다고 바다를 건너온 젊은이들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강류부대라 불렀습니다. 강류란 그 나라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세운다는 뜻이라더군요. 나를 구한 그 새까만 청년의 이름은 데스타, 22, 이제 갓 청년이 된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저 폭격에 아들 내외를 잃고 어린 손녀 하나만 붙든 채 피난길을 헤매던 늙은이였고요. 우리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습니다. 데스타는 나를 부축해 무너진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내 손녀 순이가 겁에 질려 내 품을 파고들었지요. 데스타는 제 배낭을 뒤지더니 딱딱한 건빵 한 조각을 순이에게 내밀었어요. 순이가 흠칫 뒤로 물러섰지요. 새까만 얼굴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자 데스타가 씩 웃으며 그 건빵을 제 입에 먼저 넣고 우물우물 씹어 보였어요. 봐라, 무서운 게 아니란다 하는 것처럼요.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순이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전쟁통에 처음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지요. 그때 한국군 병사 하나가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만수라는 20살 남짓한 젊은 군인이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 친구가 어르신을 구했습니까? 만수는 짧은 영어를 몇 마디 할 줄 알아. 데스타와 우리 사이를 오가며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데스타가 만수에게 뭐라 말하자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어르신, 이 친구가 그러는데 어르신을 안전한 후방까지 모셔다 드리겠답니다. 부대 명령도 아닌데 제 발로요.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생판 남인 이국 청년이 왜? 데스타는 만수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향 에티오피아에도 그를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홀로 남으신 어르신을 보니 꼭 제 아버지 같았습니다. 데스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먼 이국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못 본 척하면 저는 평생 제 아버지를 뵐 낯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말도 안 통하는 이 청년이 나를 제 아비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데스타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 먼 에티오피아에 계신 늙은 아버지의 사진이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눈매가 어쩐지 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전쟁터로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나라 노인도 네 아비처럼 섬기라고요. 데스타가 그 사진을 소중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가 제 아버지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나는 그 먼 나라의 아비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사지에 보냈을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옳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일인지를요. 효라는 것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후방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산길엔 인민군의 매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지요. 데스타는 나를 제 등에 업었습니다. 어르신은 가볍습니다. 제 아버지보다도요. 그가 농을 던지자 만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나는 미안하고 고마워 자꾸만 내려가겠다 손사래를 쳤지만 데스타는 요지부동이었지요. 어린 순이는 데스타의 큼지막한 군화 자국을 폴짝폴짝 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눈보라 속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가족이 되어 걸었습니다. 눈길을 걷다 내 검정 고무신이 그만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맨발이 금세 새파랗게 얼어붙었지요. 그걸 본 데스타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제 군화를 벗고 두툼한 군용 양말을 훌렁 벗어 내 발에 신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맨발이면 어쩌려고. 내가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데스타는 씩 웃으며 제 맨발을 눈밭에 쓱쓱 문지르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나를 업었습니다. 만수가 혀를 내둘렀지요. 어르신, 저 친구 발은 무쇠로 만들었나 봅니다. 나는 그 따뜻한 양말의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자식의 마음이구나 싶었지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골짜기를 갈랐습니다. 인민군 정찰대와 맞닥뜨린 겁니다. 데스타는 순식간에 나와 순이를 바위 뒤로 밀어넣고 만수와 함께 총을 잡았지요. 어르신, 절대 고개 내밀지 마십시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바위를 때리며 벌벌 떨었지요. 데스타의 등이 우리와 총구 사이를 막아선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여기서 죽으면 그건 순전히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인데 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데스타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강요부대에서도 손꼽히는 명사수였지요. 눈밭에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매복해 있던 적들이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만수가 감탄에 소리쳤지요. 데스타, 자네 정말 귀신이구먼. 마지막 적병이 수류탄을 던지려는 찰나 데스타의 총알이 정확히 그 팔을 맞췄습니다. 수류탄은 적들 한복판에 떨어져 터졌지요. 쾅! 굴짜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데스타는 그제야 우리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전합니다. 위기를 넘긴 우리는 버려진 산속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데스타는 언손을 호호 불며 불을 지폈지요. 순이가 배고파 칭얼대자 데스타는 제 몫의 통조림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정작 자기는 딱딱한 건방으로 배를 채놓으면서요. 나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만수를 통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제 것을 다 내주는가? 데스타가 불빛의 얼굴을 붉히며 답했지요. 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눌 것이 없을 때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요. 나는 그 아버지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데스타는 심심했던지 순이에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아버지라고 또박또박 일러주자 데스타는 아, 부, 디 하고 엉뚱하게 따라했지요. 순이가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 버, 지, 아, 바. 데스타가 또 틀리자 이번엔 나까지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만수가 배꼽을 잡고 놀렸지요. 데스타, 자네 그러다 어르신을 아바이 동무 만들겠네. 데스타가 머쓱해하며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 서툰 발음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정겨웠습니다. 전쟁통에 이런 웃음이 다 있나 싶어 나는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불가에 둘러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만수가 진땀을 흘리며 통역을 했지요. 데스타는 순이에게 에티오피아의 노래를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낯선 가락이었지만 어쩐지 우리네 자장가처럼 구슬프고 따뜻했습니다. 순이가 데스타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데스타는 그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내 아들의 자리에 낯선 이국의 청년이 슬며시 들어와 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데스타가 급히 나를 깨웠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인민군 대부대의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수십, 아니 수백은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넷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데스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무슨 결심을 한 듯 총을 고쳐 쥐었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그의 팔을 붙들었지요. 자네, 설마... 데스타는 대답 대신 순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데스타의 계획은 무모했습니다. 자기가 반대편 능선으로 달려가 총을 쏘아 적을 유인하는 사이 만수가 우리를 데리고 반대로 도망치라는 것이었지요. 자네 혼자 수백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나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데스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지요. 사세요. 밤새 순이에게 배운 한국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세요. 살아 계시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데스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능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윽고 반대편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지요. 적의 대부대가 데스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수가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입니다. 데스타의 뜻을 헛되이 마십시오. 나는 울며 발을 옮겼습니다. 늙은 다리가 눈밭에 푹푹 빠졌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숨으로 열어준 길이었으니까요. 순이가 뒤를 돌아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저씨, 데스타 아저씨. 그 소리가 눈보라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우리는 마침내 국군 방어선에 닿았습니다. 초소의 병사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지요.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데스타가 그 새까만 얼굴의 내 아들이 저 눈보라 어딘가에 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만수가 지휘관에게 상황을 급히 보고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병사 하나가 노인과 아이를 구하려 홀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아직 저 능선에 있을 겁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착잡해졌지요. 수백의 적진 한복판이라 살아있을 가망이... 나는 지휘관의 군복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구해주시오. 그 아이는 나 같은 늙은이 하나 살리자고 제 목숨을 던졌소이다. 늙은이의 절규에 초소가 술렁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벌떡 일어섰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데스타는 제 전우입니다. 몇몇 국군 병사들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방의 청년 하나가 보여준 그 마음이 지친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겁니다. 나는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구조대가 눈선을 향해 눈밭을 헤쳐나아갔습니다. 나는 순이를 끌어안고 초소에서 밤새 기다렸지요. 1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순이는 데스타가 준 건빵을 손에 꼭 쥔 채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먼동이 터올 무렵 저 멀리 눈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떴지요. 국군 병사들이 무언가를 둘러매고 오고 있었습니다. 들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축 늘어진 새까만 팔 하나가 눈밭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들것으로 달려갔습니다.
데스타는 온 몸이 피와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어깨와 다리에 총알을 맞고 정신을 잃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가슴이 희미하게나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겁니다. 데스타야. 나는 그 차가운 얼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만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어르신, 이 친구가 글쎄 적진 한복판에서 바위 틈에 숨어 밤새 버텼답니다. 어르신이 무사한지 그것만 물었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요. 데스타는 야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의관은 고개를 저었지요.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이 추위에 밤새 버틴 게 기적입니다만,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데스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언 손을 내 품에 넣어 녹였지요. 순이는 데스타의 머리맡에서 그 낯선 에티오피아 노래를 서툴게 흥얼거렸습니다. 데스타가 순이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요. 데스타 아저씨, 일어나요. 순이 노래 불러줄게요. 아이의 여린 목소리가 병실을 맴돌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이의 노래가 잦아들 무렵 데스타의 손가락이 꿈틀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지요. 데스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그의 눈이 나를 찾았지요. 그리고 갈라진 입술로 그가 기어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버지. 나는 그 순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비다. 데스타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피도 나라도 다른 우리가 그렇게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데스타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가 회복하는 동안 나와 순이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지요. 데스타는 서툰 한국말을 하나둘 배웠고 나는 그 어려운 에티오피아 인사말을 익혔습니다. 드나이스틀러런? 건강하시란 뜻이라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서툰 말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우리를 보며 놀렸지요. 이거 국제가족 나셨네. 아버지는 조선 사람, 아들은 아프리카 사람, 손녀는 덤이고. 순이가 데스타의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데스타 오빠는 우리 가족이야. 허나 전쟁은 우리를 오래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데스타의 부대에 이동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최전선으로요. 떠나기 전날 밤 데스타는 제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십자가를 풀어 순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저를 지켜주었지요. 이제 순이를 지켜줄 겁니다. 나는 낡은 주머니를 뒤져 손때 묻은 노숟가락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밥 먹던 숟가락일세. 자네, 이걸로 꼭 살아서 따뜻한 밥 먹게 이 아비가 차려줄 테니. 이튿날 데스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떠나는 그를 향해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데스타야, 꼭 살아 돌아오너라. 이 아비가 기다리마. 데스타가 트럭 위에서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순이, 뜨나에스틀런. 건강하시라고, 살아 계시라고요.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순이가 은십자가를 꼭 쥐고 데스타가 사라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나는 그날 아들을 또 한 번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이 땅 모든 아비의 심정을 뼈에 사무치게 알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달 데스타에게선 이따금 만수를 통해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서툰 한글로 삐뚤삐뚤 적힌 편지였지요. 아버지, 밥 잘 드십니까? 저는 아버지 숟가락으로 밥 먹습니다. 순이는 잘 큽니까?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아닌 전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나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테스타가 큰 전투에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허나 만수가 다급히 말을 이었지요. 아닙니다, 어르신. 전사가 아닙니다. 데스타가 큰 전투에서 부대를 구하고 훈장을 받았답니다. 살아 있어요. 다만 만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본국으로 후송된답니다. 에티오피아로요. 나는 안도와 슬픔이 뒤엉켜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니 천만 다행이었지만 이제 저 먼 아프리카로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터였지요. 순이가 은십자가를 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데스타 오빠, 이제 못 봐요? 데스타가 본국으로 떠나는 날, 나는 순이의 손을 잡고 부산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늙은 다리로 꼬박 이틀을 걸어서요. 수많은 부상병들이 배에 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인파 속을 헤치며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스타, 데스타야. 그때 목발을 짚은 한 청년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운 그 새까만 얼굴이 나를 발견하고 활짝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가 목발을 내던지고 절뚝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부두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배의 고동이 울렸지요. 데스타는 내 손을 꼭 붙들고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약속했어요. 아버지, 저 꼭 돌아오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꼭 아버지와 순이를 보러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 그 숟가락으로 먹으러요.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이 아비가 100살까지 살아서라도 기다리마. 꼭 오너라, 내 아들아. 데스타는 배에 올라 가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도 은십자가를 높이 들어 흔들었지요.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잿더미였던 이 땅은 조금씩 일어섰지요. 나는 늙었고 어린 순이는 어느새 처녀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여태 데스타가 준 은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지요. 우리는 해마다 데스타의 편지를 기다렸지만 언제부턴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먼 나라의 사정을 늙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지요. 나는 데스타가 준 노숟가락 대신 새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며 늘 그의 몫으로 밥 한 그릇을 덮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내 아들을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섰지요.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곁엔 젊은 청년 하나가 부축을 하고 있었고요. 나는 마루에 앉아 그대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가 나를 향해 쩔뚝이며 다가왔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유창해진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데스타입니다. 너무 늦었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새까만 얼굴이 이제 주름지고 늙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데스타였습니다. 정말로 데스타가 돌아온 겁니다. 반 100년 만이에요.
그는 그동안 전쟁의 상처로 오래 앓았고 조국 에티오피아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오갈 수 없었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이 늙은 아비와 순이를 잊을 적이 없다고요. 곁에 청년은 데스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데스타의 아들이 내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시니 제겐 할아버지십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데스타를 안았습니다. 50년 전 폭격 속에서 나를 끌어안던 그 넓은 품이 이제는 여위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온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따뜻한 된장국을요. 그리고 50년을 고이 간직해온 그 노숟가락을 데스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제야 이 아비가 차린 밥을 먹는구나. 50년이 걸렸어도 약속은 약속이니. 데스타가 그 숟가락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우리는 밤이 깊도록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스타는 순이가 여태 간직한 은십자가를 보고 또 울었지요. 순이가 그것을 데스타의 아들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젠 네가 지킬 차례야. 데스타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소중히 감쌌습니다. 만수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백발이 된 만수가 데스타를 얼싸안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반 100년 만이 뭔가. 얼굴 좀 보세. 그날 밤 그 작은 집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나라도 피부색도 말도 다른 우리가 50년을 이어온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데스타는 한 달을 나와 함께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요.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씨앗이라 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저는 언제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나무가 아버지와 저를 이어줄 겁니다. 그 뒤로 데스타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해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대를 이어 이 늙은이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찾아왔지요. 마당의 그 나무는 어느새 하늘을 찌를 듯 자랐습니다.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늙은이지요. 전쟁이 내게서 아들을 앗아갔지만 하늘은 저 먼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아들을 보내주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어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고요.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효라는 것은 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있는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준 그 마음이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하다고 말입니다. 마당의 나무엔 오늘도 새순이 돋습니다. 그 아래에서 데스타의 손자와 순이의 손자가 함께 뛰어놉니다. 새까만 아이와 노란 아이가 서로를 사촌이라 부르며 깔깔 웃지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50여 년 전 한 이방의 청년이 폭격 속에서 늙은 나를 끌어안던 그 순간, 그것은 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흐를 사랑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노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마음은 피보다 진합니다. 그 진한 마음이 총성자옥하던 이 땅에 이렇게 따뜻한 봄을 피워냈습니다. 말도 피도 나라도 다른 이방의 청년이 목숨을 걸어 지켜낸 한 늙은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반백년을 넘어 따뜻한 봄으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정답마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